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진영입니다. 오늘 XRP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지금 리플이 단기간에 하락이 좀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히 영상으로 XRP가 3,900원까지 깨진다면 일단 매도해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3,900원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만약에 어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반등을 보여줬고, 지금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 흐름대로 쭉 밑으로 내려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는 게 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의 이유로 본다면 특별한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뭐 리플의 악재가 있었다던가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없었고, 그런데 오늘 비트가 좀 많이 빠졌어요. 비트가 횡보를 하다가 지금 살짝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시즌 종료인가, 뭐 상승도 안 한 것 같은데 시즌 종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알트 불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시즌 종료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가상자산 3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과가 됐죠. 이 뜻을, 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상자산 3법, 법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미국은 이제 코인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밀어준다라는 거죠. 이제 밀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소멸이 됐나요? 법안이 갑자기 통과가 취소가 됐나요?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이 타이밍에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상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알트 불장은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통적인 알트 불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전 불장에서도 그랬고 전전 불장에서도 그랬고, 우선적으로 비트의 하락이 나와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자본이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비트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비트에서 지금 자본이 빠져나갔어요. 비트의 시총은 당연히 크기 때문에 비트에서 빠져나간 1%의 자금이 다른 알트코인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상승세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자산이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 이게 바로 알트 불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게, 코인 불장이라고 해서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뭐 이런 다 같이 쎄쎄쎄하는 장면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금의 흐름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에서 이더로 갑니다. 그리고 이더에서 다른 알트로 가요. 근데 지금 딱 여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과정을 견인했던 게 바로 XRP였어요. 왜냐면 기존 알트 중에 제일 폼이 좋았으니까. XRP가 지금 알트 시작을 견인을 하다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거였으면 여기 있는 물량도 안 들어왔다고요. 이거 다 못 나갑니다. 이만치 일을 저질러 놨는데 여러분은 이 차트가 전부 팔고 나갔다고 보여지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XRP 정도의 종목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지금 기회가 한 번 더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70원에서 5,000원 가던 그 순간, 그 다음에 1,000원대에서 거의 5,000원대까지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이 먹고 나갈 폭을 만들려면 3만 원까지는 올려야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털리면 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근데 여기서 털린 사람도 참 많기는 많을 겁니다. 리플이 원래 이렇게 조정을 크게 주는 친구가 아니긴 한데, 한국인들이 리플을 좀 잘 안 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무빙을 좀 세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서 떨어진 거지 다른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당연히 여기서 얼마가 더 떨어지든 다시 1,000원을 찍더라도 끝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리플은 들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다른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 생각해봤을 법한 의문이 하나 있죠.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부터 급등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간 길었던 리플을 단숨에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라는 건 재료가 그만큼 강력했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일회성으로 리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잇따라 폭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코인까지 충분히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 재료라는 거는 뭘까요? 이미 몇몇 전문가들 입에서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기도 했었고, 뭐 당분간 여행이나 다니면서 리프레시 할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성격상 한번 먹을 게 보이면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거든요. 재료가 뭔지도 그렇고 그 뒤에 후발주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코인 시장 안 봐도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간 정확히 말하면 바로 어제까지 13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배경의 뿌리를 그렇게 찾아 헤맨 겁니다. 그 4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하고 분석한 결과는 상당수의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재료이기도 하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마 오늘 내용만큼은 그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리플 다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더더욱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ETF 신청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고요.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이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큰 돈을 벌려면 주목해야 되는 것이 ISO 200이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코인 유튜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신 단어이긴 할 거예요.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은행 금융 시스템과 결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쉽게 말해 전 세계 금융 관련 통신 메시지를 딱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기관들끼리 우리 서로 다른 언어는 쓰지 말자. 이 국제 표준 언어로만 송금하고 결제하자. 이런 국제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이 국제 금융거래라는 건 되게 까다롭기도 하면서 동질성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국제 송금이나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중단되는 사단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마다 또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표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금융 메시지의 표준이 바로 ISO 20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왜 앞으로 ISO 200이 메타가 뜰 수밖에 없고 돈이 되는 먹거리냐? 왜 그러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ISO 200는 전통 금융기관의 메시지 표준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가 반드시 이 표준을 도입하거나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수년 동안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감독에 반하여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융합이라는 과제를 두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탄력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는 거의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특히 금융 인프라가 좀 약하거나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한테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융합한 것이 첫 디딤발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연합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전통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기존 암호화폐와 경계를 없애고 본격적인 융합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통 금융기관들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가치만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서클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고를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업계들이 은행 인가나 금융 라이센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코인 거래소가 은행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 은행권들과 한 팀이 돼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훗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ISO 200이 이거의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가 금융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플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가 나타나는데,
ISO 2002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200 등록 관리 그룹에 포함됐고, 그런 이유로 애당초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 또한 ISO 2002 표준에 맞게 설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알기 힘든 재료들인데, 이런 재료들 뒤에서 몰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것이 바로 리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큰 손들, 기관들만이 눈치를 채고 꾸준히 매집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그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ISO 200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 하나에만 그치고 말까요? 제 생각은 그렇진 않습니다. 추가로 등록이 되거나 폭등할 코인들이 또다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제가 그렇게 ISO 200이라고 말을 해도 그냥 차트나 띄워놓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IS 200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재 전 세계 모든 금융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거래소의 송금부터 외환, 증권 거래랑 중앙은행 간의 결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스위프트망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ISO 200의 쓰임새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십조 달러가 움직이는 인프라 시장인 이 스위프트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까지 모든 국제 결제 메시징 시스템을 ISO 200 코드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지를 했죠. 기존에 쓰던 MT 형식의 코드는 호환성이 부족하고 정확성이나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래의 신속성은 물론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 ISO 200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내년부터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ISO 200 형식 이외의 메시지는 확인 불가 처리가 돼서 거래 실패 또는 거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IS200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금융시장에 공통 언어가 표준화되어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변화를 시작했고 IS202는 표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골아픈 스위프트 얘기를 또 드리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융합하는 데 있어서 IS202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코드 중에 가장 유일하면서도 최적화된 연결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연결 통로의 사이즈가 스위프트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즉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넓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능성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ISO 2001을 준수한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기관 간의 연동을 고려한 기술적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IS 2001을 준수하는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국가 금융기관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선택받은 코인이라는 것은 E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코인들, CBDC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겠죠. 자, 한마디로 IS 2001을 준수하고 호환되는 기준만 잘 갖춘다라고 한다면 향후 암호화폐의 실사용 증가는 물론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플은 이런 정보를 일찍 캐치해가지고 뭐 저처럼 5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한 큰손들과 기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분들한테는 손익비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큰 수익을 내려면 ISO 200이 준수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후발주자를 분석하는 데만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찾은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름 저랑 오래 투자의 길을 걸어왔던 뭐 트레이더들, 뭐 형님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과도 의견을 많이 공유했고, 굉장히 몰입하다 보니까 뭐 딱히 세진 않았는데 공부했던 PDF 자료들만 좋게 한 5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IS 2002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띈 후발주자인 만큼 개인적으로 리플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로 나타내 보자면 한 4만 프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포트폴리오의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채널이 좀 빨리 크기도 했고, 원래는 추첨으로 소수한테만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다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망설일 것 없이 바로 공개할게요. 자, 바로 이 코인인데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변곡점 대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실은 영상을 이틀 전에 올렸다가 이게 두 번째에 올리는 건데 어제 영상이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코인명을 최대한 안 보이게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개인 번호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010-3434-3148 이쪽으로 제가 구독자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게 구독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 방송 안내 문구에도 항상 적어놓지만 제 채널은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 돈 많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튜브에만 하기 때문에 제발 사칭 좀 당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남기면 간혹 이게 씹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더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시장에 뛰어든다면 10중 8구 어설픈 투자자의 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자,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렌치가 이런 말을 했죠.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진짜 말 잘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인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처음에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지조 있게 분석하니 ISO 2002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유받지 못한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010-3434-3148 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올해 2025년만큼은 다들 꼭 제발 좀 성공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